어느 사내 아이가 나무에 새끼줄을 걸어놓고 목을 메어 죽으려 했다. 마침 길을 지나고 있던 선비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서둘러 달려가 말렸다. 창창한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더냐? 선비는 사내 아이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말이다. 14~15은 되어 보였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말씀드려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선비는 사내 아이를 설득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송장을 치를 것 같았다. 무슨 연유인지 말해보거라. 선비가 한참을 타이르자 사내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사연을 들려주었다. 자신은 아랫마을 양반댁의 외동아들로 이름은 김일우이며 작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림병에 걸려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이미 약혼까지 하고 혼례를 올리기로 한 이웃마을의 참판댁 어른이 부모 없는 자식과는 혼인시킬 수 없다며 하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참판댁 어른이 자기를 불렀는데 글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에 자신에게 빌린 돈이 있으니 그것을 당장 갚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내 아이의 집안은 살림이 넉넉하였고 아버지의 성격이 돈을 함부로 빌릴 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더니 부모님이 남긴 전 재산에 버금가는 큰돈이었다. 참판댁 어른에게 이래저래 따져보았지만 빚이라는 명목으로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친인척도 없는 혈혈단신이라 어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사내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선비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내 아이를 타일렀고 그래도 죽으면 되겠느냐며 며칠은 굶은 것 같으니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설득했다.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해야 되겠느냐? 내가 참판댁에 다녀올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사내 아이는 참판댁에 간들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조금은 후련해진 것 같았고 보통 선비님 같아 보이지 않아 집에 가서 마음을 추슬러 보기로 했다. 선비는 참판댁으로 향했고 최 참판을 만난 선비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루의 외삼촌 되는 사람인데 참판 어른께서는 이루에게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최 참판은 이루에게 외삼촌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는지 순간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선비의 행색을 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외삼촌이 있었다니 다행이구려. 내가 그놈 집안에 받아야 할 돈이 더 있었는데 잘 되었어. 선비는 빚이 더 있다는 말에 황당하였지만 사내 아이에게 들은 대로 설명했다. 매형께서 돈을 빌릴 성정도 아닐 뿐더러 살림도 넉넉하여 최참판 어른에게 큰돈을 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닌데 최 참판 어른께서는 문서 없이 빌려줄 수 있냐며 요목조목 따지듯 짚고 넘어가면서 문서를 보자고 하였다. 그러자 최 참판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성을 잃기 시작했고 끝내 고함을 치며 화를 냈다. 이놈이 거지 외삼촌 주제에 있지도 않은 문서를 내놓으라 하느냐?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것이냐?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렀고 선비 주위로 여러 명의 하인들이 에워쌌다. 저놈을 꽁꽁 묶은 후 몽둥이로 쳐서 대문 밖에 던져버려라. 하인들이 선비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었고 선비가 호통을 쳤다. 이놈들 무슨 짓이더냐? 선비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마침 선비의 허리춤에서 뭔가 떨어졌다. 하인 하나가 떨어진 물건을 참판에게 내보였는데 최 참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면서 선비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어사도 나리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살려달라고 하느냐. 최 참판은 벌벌 떨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었다. 어서 박문수는 최 참판에게 물었다. 진정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마다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어서 박문수는 먼저 이루와 약혼을 했는지 물었고 어떻게 할 작정인지 말해보라 했다. 그러자 최 참판은 딸 자식을 원래 약속한 대로 이루와 혼인을 시키겠다고 했고 어서 박문수는 세 가지 약조를 하라 일렀다. 첫째, 빚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은 돈을 돌려주고 둘째, 평생 이루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것이며 셋째, 어서인 내가 다녀갔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최 참판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대답했다.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약조한 것을 어길 시에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고 수하들을 통해 늘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어서 박문수는 최 참판 집을 나와 이루 집으로 향했고 이루를 만나 말했다. 이루야, 내일이면 참판댁에서 기별이 올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요? 혼인 말이다. 약조한 대로 혼인하게 될 것이다. 이루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기별이 왔는데 최 참판댁의 하인들이 빚이라고 빼앗아간 돈과 더불어 곡식을 한가득 가지고 왔고 혼례에 필요한 물품도 있었다. 어서 박문수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비님, 참판어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이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서 박문수는 껄껄 웃으며 누가 묻거든 멀리 한양에 사시는 외삼촌이 다녀갔다고만 하거라.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마음으로 공부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니 열심히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길을 떠났다.